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최근 20, 30대 청년들의 절반 정도가 이 탈모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취업이나 연애, 결혼 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취업이라든지 결혼, 연애 정말 주위에 많은 혼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떤 적신호가 생긴다면 그 해답은 오직 단 하나, 내 스스로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 미래의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또 대범한 마음가짐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은요, 취업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각종 키워드로 살펴보는 핫 이슈 핫 키워드로 일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기자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진호 기자입니다. 설 연휴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대학 도서관이 좀 많이 붐빌 때 중에 하나가 이 설 연휴 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또 취업 준비생들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들 하시는데요. 그만큼 많은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이제 2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채용 관련 행사도 많아지고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준비 잘 하셔서 이번 상반기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자,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동계 인턴, 대학 취업센터, 그리고 신입사원 2인데요. 각각 맞춰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대박 취업센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희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고요. 대박 취업센터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지금 한창 겨울 방학이잖아요. 네. 방학인데도 이제 학교 안에 취업센터는 굉장히 바빠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대학 취업센터의 프로그램의 그런 흐름을 알면 올 상반기 또 공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움직임과 트렌드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취업의 흐름이 이제 직무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준비 한창입니다. NCS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에선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변화의 흐름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지 한 곳 한 곳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대학부터 볼까요? 네, 대학들이 지금 한창 이제 직무에 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성대. 네, 이제 이번 달부터 1대1 맞춤형 코칭이라고 해서 그 개인별로 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이제는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전공, 직무 역량에 따라 이제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또 같은 시기에 이제 금융권 취업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문과생 여러분들도 금융권 많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쪽 직무를 별도로 분리해서 금융권 특화된 과정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진행을 해오던 건데요. 이제 4학년들 175명 정도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개인별 역시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동문 선배들이 이제는 그 취업 성공 사례를 직접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무 영역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특화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유통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금융 투자, R&D IT, 건축 토목 플레이트 같이 이렇게 좀 연관이 있는 직무를 나눠서 이제 각각 직무에 맞춰서 면접 시뮬레이션이나 역량 강화 이런 실전 교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1대1 맞춤형 코칭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좀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학교 살펴보죠. 네, 이제 다음은 서강대인데요. 네, 서강대는 항상 좀 수시로 광고나 마케팅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직무에 그 현직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도 이제는 작년 12월 말부터 취업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서 역시 약간 건국대와 좀 비슷하게 금융, 이공계, HRM 이렇게 좀 직무별로 세분화해가지고 이제는 직무 코칭을 좀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직무하면 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있는 게 바로 글로벌, 그러니까 해외 취업인데요.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동계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라고 해가지고 외국계 취업을 원하는 재학생들이나 휴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 법 특강을 해준다거나 1대1 코칭, 영화 면접 특강, 선배와의 만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인재로 꿈꾸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이제 서강대와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좀 틈틈이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NCS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이 NCS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네, 그 또 올해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키워드가 NCS인데요. 네. 한창 재작년에 또 이제 한국사나 인문학 바람이 불면서 대학들에서 그런 한국사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요거를 대신해서 새로 생긴 게 바로 이 NCS인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이제는 그 지난해 말에 그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이해하고 준비하기 이런 제목으로 한 2시간 분량의 특강을 열어서 관련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금융권 취업 특강에도 요 NCS를 도입을 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기업은행을 포함해서 많은 은행들이 또 NCS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공기업들이나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성균관대 담당자분 이제 직접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담당자분을 여쭤봤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기업들에서 그런 직무 관련 채용 붐이 이제 일어나면서 학교도 이제는 이걸 좀 발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정부가 또 거기다가 NCS를 많이 권장을 하면서 이런 직무와 취업을 묶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됐고 학생들에게 또 기존 전공과 그런 앞으로의 직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특강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부터 또 이번 달까지 그 NCS 관련 분석반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서강대학교나 단국대 같이 좀 다양한 학교들이 이런 NCS 특강을 집중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많은 움직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방학에 이제 대학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방학 대비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예전에 그 사트. 그러니까 사트. 삼성 네. 입시를 위한 삼성 직무 적성 검사였는데 네. 이제 이게 또 최근에 G사트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을 또 이제 개설을 하고 있는데 뭐 성균관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런 G사트를 포함해서 HMAT, LG 같은 좀 다른 기업들의 모든 전반적인 적성 검사 특강을 열고 있고요. 이제 보통 이런 그 적성 검사 특강 같은 경우는 한 뭐 학원이나 그런 교육업체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특정 대행 업체가 이제 요 두 학교를 포함해서 뭐 국민대, 한국외대, 한양대, 인하대 등 여러 곳에서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이런 직무 적성 검사 또 대비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교별로 이제 취업센터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진호 기자도 이 대학 취업센터와 관련해서 또 전해주실 소식이 있다고요. 네, 조금 특별한 네. 취업센터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관련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난해부터 사실 저희가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를 이진호 기자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창조 일자리 센터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좀 캠퍼스 내에서도 취업 네. 지원 프로그램을 조금 다채롭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국의 21개 대학에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기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 인근 지역에 사는 다양한 청년들이 이 대학을 방문을 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정부에서는 연 약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한 대학의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관계자를 만나본 바에 네. 의하면 이제 지난해는 좀 초기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올해 어떤 준비들을 또 학생들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면 될 텐데 그 중에 한 곳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그 대전 지역에 위치한 한남대학교를 한남대.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소식 좋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네, 한남대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일단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뭐 많은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중에서 이제 한남대만의 어떤 장점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한남대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통의 이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이 취업 센터가 있는 공간, 본관 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한남대학교는 이 강의동 곳곳마다 취업 상담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전공 수업을 듣는 강의동에서 취업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또 특징인 게 아무래도 자기 단과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전공에 맞는 취업 상담이 아무래도 좀 가능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이런 상담실이 생기게 된 거 역시도 이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로 되면서 이 취업 컨설턴트들을 대폭 늘리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다양한 취업 센터를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해 두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일 텐데 그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어떤 거냐고 여쭤봤더니 네. 확실히 캠프 쪽에 조금 캠프.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학년을 위해서는 지금 한남대에서는 MVP, 마이 비전 플래닝 약자인 MVP 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1, 2학년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1학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본인의 자아 찾기나 나만의 어떤 적성에 맞는 강점이나 앞으로의 커리어를 쌓기 위한 로드맵 등을 좀 많이 가르쳐주는 캠프고요. 고학년이 될수록 이 비즈니스 훈련을 하는 BTC 캠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트렌드나 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실무적인 능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캠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캠프 등이 조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또 소외받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네. 우리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는지요? 한남대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 약점으로 지적되는 이 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캐드 자격증 등에 해서 이 자격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능력을 좀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설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한남대는 좀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자유롭게 많이 듣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도 설문조사를 실제 실시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듣고 싶은지 선호도를 좀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의 설문에서는 이 관광 등을 포함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 조사율이 좀 높아서요. 거기에 대한 교육 과정을 좀 개설할 예정이라고 좀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산학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이 그 지역의 이제 우수 중소기업과 한남대학교가 이제 연계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역의 한남대학 대전 지역 같은 경우도 우수한 뭐 중소기업들이 많죠. 많이 있는데 네. 실제 학생들이 이 기업에 조금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 인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업 측에도 이 재학생들을 취업했을 경우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실제 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좀 적극적이고 이 프로그램에 한남대 학생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제로 이 창조 일자리 센터 현장에 계신 분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 대학창조 일자리 센터 이준재 센터장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한남대학교가 대학창조 일자리 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직접 아. 느끼시기에 어떤 이유에서 이제 또 선정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창조 일자리 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역 거점 역할의 창조 일자리 센터라는 점과 또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모든 대학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높았는데, 우리 대학이 지원할 때 관점은 앞서 이야기한 지역 거점 역할 예산 이외적으로 취업 업무가 이제는 단순히 대학생들을 취업시킨다는 업무보다는 좀 더 학년별로 또는 눈높이나 수준별로 조금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장기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점에서 아마 조금 자기주도적인 취업을 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더 대표성을 띠고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는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의 특징이 지역 거점을 반복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지역 거점이 우리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지역 대학생들 연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청년들이 아무 때도 어느 곳에 올 수 있다는 콜센터를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 거점 부분에서도 좀 좋은 반응이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남대 이제 창조 일자리 센터가 뭐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기존에 정부 차원도 그렇고 또는 우리 대전시나 지자체 차원도 그렇고 또 물론 이제 대학 차원에서도 취업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취업 업무나 또는 창업 업무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취업 업무, 지원 업무들이 사실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통합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거점 대학으로 지역 학생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하고 또 성과를 내는 쪽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한남대학교에서 또 이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센터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좀 이런 건 진짜 자랑할 만하다. 이런 건 학생들이 관심을 더 가져달라.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네, 앞서 우리 이야기를 좀 듣긴 했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학교가 또 대학 차원에서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거나 좀 학생들을 지원해서 좀 들었으면 좋은 게 있고 반대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선 크게 우리 사업에서는 인프라 개선, 진로 지도 교육 훈련 프로그램, 교육 과목 많이 있기는 한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우리가 갖추는 한남 커리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학에서 졸업까지 취업 지원하고 또 참여하고 경력을 관리해서 또 이게 취업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레인보우 장학금이라고 해서 경력을 쌓은 만큼 학년별로 점수별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학생이 대부분 이제 알고 있어서 말주노초 파남도 학년별 레벨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나 또는 참여율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학년별로 1학년 때 자기개발과 미래 설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MVP 힐링 캠프 이런 게 좀 더 참여가 높고요. 또 저학년 때 학부모를 초청해서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취업 진로 설명을 해봤더니 그 부분도 학부모와 학생이 대학에 어떤 게 있는지 관심 갖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28년 정도 전통이 된 게 있는데 BTC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또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거는 글로벌 해외 기업 탐방이라고 해서 해외에 문화 탐방도 하고 기업 탐방도 하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충분한 설명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진호 기자님도 취재차 만나셨잖아요. 저희가 네. 또 생방송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개 정도만 좀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남대에서 제가 갔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1대1 멘토링 시스템이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링 시스템. 예. 네. 그때 멘토 상담이라는 제도가 지금 대학생들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자유롭고 많은데 생활적이나 진로 일반 취업 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많은 대학들도 그렇고 지도교수 체제로 해서 그냥 학년별로나 학생 몇 명을 상담한다는 그런 의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관점에서 한계점들도 있고 대학 차원에서 취업 준비나 진로 준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의 교수가 멘토 역할을 학생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와 취업의 중요성 중심으로 지도하고 또 지원해주고 또는 이제 이게 1년에 2번씩 긍정적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멘토 장학금을 2회 정도 주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는 뭔가 상담이 있다면 멘토 교수를 찾아가서 다른 상담이든 취업 상담이든 진로 상담이든 연계되거나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1대1 멘토링 시스템이 더 활성화가 되길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이준재 센터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학생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디슈 키워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키워드는요. 네, 동계 인턴입니다. 이도희 기자님이 준비하신 내용이죠. 네. 작년 말쯤에 2016년 1월에 주요 대기업들이 동계 인턴을 대대적으로 채용한다는 얘기가 한창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 1월이 이제 지났는데 소식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던 건가요? 상황이? 그게 작년 12월 중순쯤에 네. 이제 주요 기업
공채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국내 10대 그룹이 동계 인턴을 이제 2016년 1월에 채용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굉장히 뭐 여러 매체에서.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가 이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라고 정경련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낸 보도 자료였는데 이제 이 자료에 따르면 뭐 현대차, LG, 롯데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런 대기업이 이제 1월부터 인턴을 운영할 예정이며 정규직 전환율이 최대 50%를 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나갔어요. 그래서 주변 취업 준비생들은 굉장히 이제 좋아했죠. 내가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실패를 했는데 또 인턴을 추가로 선발을 한다고 하니까 또 도전을 해보면 되겠다. 이제 굉장히 기대를 했고 또 정규직 전환형이라는 그런 단어도 많았기 때문에 더욱 내가 이제 도전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사실 일부 오류가 조금,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조금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 2월에 이제 선발을 한다라는 제목이 나갔었는데 사실은 그 작년 11월가 이 채용 기사가 나간 그 전이죠. 그때 이미 이제 인턴 선발을 완료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이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이다. 이제 본문 내용은 사실 이런 거였고 이제 또 정규직 전환형이라는 타이틀 역시 정규직을 안 뽑고 인턴만 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인턴으로 우선 선발을 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오류 내지 오해가 이제 서로 있었던 것 같은데 취업 준비생들이 기대했다가 이제 실망하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도 자료가 잘못됐던 건가요? 그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도자료 제목 자체가 이제 1, 2월에 동계 인턴을 선발할 예정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때 1, 2월에 선발을 하는구나 내가 그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기업들이 뭐 현대차, LG, 롯데, GS, 포스코, 하나, CJ 뭐 이런 여러 가지 10대 그룹의 40개 계열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규모도 굉장히 상당했죠. 그랬는데 이제는 1, 2월이 됐을 때는 이미 그 인턴을 다 뽑아서 이때 이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에 이제 연예 기사 이런 걸 보면 좀 낚시성 기사가 많은데 이게 또 낚시성은 아니었겠지만 어찌됐건 본문과 이제 제목이 달랐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도 이제 오류가 있었네요. 정규직 전환 문제 이 부분이 확실히 잘못됐던 거죠. 네, 이제 제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정규직 전환형이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네. 거였는데요.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을 제가 예로 들면 여기도 이제 보도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직 전환율이 75%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그 신입 공채 대신에 인턴을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통업이라는 건 사실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을 모두 인턴으로 우선 선발을 해서 이 중에 일부를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규직을 따로 뽑고 또 정규직 전환형 인턴도 또 뽑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는 2013년 이후로는 신입 채용이 없었고요. 네. 또 이제는 그러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부활했던 게 채용형 인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이었고 LG CNS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보도자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인턴 사원 68명을 이제 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 68명은 사실 그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4년제 대졸은 아니고 네. 이제 2급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급과는 좀 연봉의 차이가 있고 그런 약간 직급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또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턴을 정규직 전환형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롯데의 정규직 전환율이 5, 60%예요. 그러면 사실 요거는 정규직 전환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수치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약간 좀 그런 오류가 있었고 이제 정부 기관도 앞으로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건 굉장히 또 학생들이 민감하기 그쵸.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금 정확하게 보도를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취준생들의 간절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키워드인데요. 자, 신입사원 2, 신입사원 2입니다. 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신입사원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하신 내용을 전해 주셨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인가 보죠? 네네. 네, 두 어떤 번째. 분 만나셨나요? 그 아마 좀 부러움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근무하는 어. 네, 김경민 신입사원을 만났습니다. 예, 꿈의 공기업과도 같은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직접 만나셨군요. 어떻게 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분의 어떤 특장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철도공사는 기존에
그러니까 인턴 사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턴 사원에서 모두가 정규직 전환은 되는 건 아니고 약 한 8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처음 이제 NCS 지금 이야기가 많이 하고 있는 NCS를 도입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분이 이제 NCS를 도입을 했던 첫 기수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떤 NCS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 단순히 기존의 어떤 다양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직무에 필요한 경험 그리고 어떤 역량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입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준비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인터뷰를 나눠 보셨죠? 네. 그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적으로 서류 전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서류 전형에서는 이 본인의 어떤 직무에 관련된 경험 등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 철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철도 공기업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밝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 그리고 규정 숙지라고 이야기하네요. 철도 공기업인 만큼 안전이랑 그 네. 어떤 규정을 숙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좀 많이 어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진 역량인 어떤 자격증 그리고 뭐 영어 말하기 능력 등도 함께 어필을 했고요. 서류 작성 이후에 철도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는 필기 전형에서 3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인적성 검사와 함께 그 다음에 NCS 직무 능력 시험 그리고 철도 적성 검사를 별도로 또 3가지를 실시를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그룹을 조금 꾸려서 이 3가지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했던 것은 NCS 직무 능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이고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실제 이 정보를 얻는데 어디에서 많이 얻었냐라고 하니까 이 NCS 홈페이지를 거의 정독하다시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정독을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 한 2권 정도를 거의 반복해서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좀 유형에 익숙해지는 게 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끝으로 면접인데요. 면접은 흔히 이야기하는 다대다. 그러니까 다대다. 면접관과 네. 그다음에 지원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서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씩을 다 던진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한 팁을 좀 이야기해 드리면 조금 장황하게 답변을 하기보다는 좀 간략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서도 이제 실제 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을 좀 이야기해야 그게 어필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도 이제 합격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 삼아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철도공사 채용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지금 오는 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진행이고요. 낮 네. 2시예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00명 정도를 채용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하는데 올해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는 이 필기 시험 이후에 체력 검증을 별도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 체력도 많이 쌓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언급드린 이 철도 적성 검사가 별도로 진행된다라는 거 이것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두 분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내용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미처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짧게씩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여기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네네. 어제 이제 뷰티 유튜버라고 이제 2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이제 동네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네.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에 대해 이제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한 분은 그중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제는 요 방송을 위해서 대기업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대기업 채용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 본인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취준생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이야기네요. 이진호 기자님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3월이 보통 대기업 공채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최근에 취업 정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공기업들은 지금 1, 2월에 소위 말해서 피크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1, 2월, 2월 달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는데 바짝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신 두 분의 기자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